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6번째 이야기. 술래짠 두 뺨 위에 몸의 꽃이 피었고.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은 이 기록장이 어떻게 할머니께 전해지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진다. 해방 후 일본인 혹은 친일파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숨기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혹은 친일파가 숨겼다고? 누군가 버렸다면 잊혀졌을 거야. 주목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묻혀 있었을 사진들이지. 광복 후 친일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자료를 폐기했고 미처 폐기하지 못한 기록물 역시 은밀히 숨기려고 했다. 친일 관리? 자료 폐기? 근데 이 기록장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할머니께 전해졌을까? 이육사의 동정을 계속 주시하고 살피며 보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본 경찰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자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럼 아빠, 혹시 이 기록의 작성자가 왕할아버지는 아닐까? 응? 글쎄, 시집과 당시 신문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트도 어쩌면 다른 경로를 통해 할아버지의 손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 지인의 것일 수도 있고. 기록을 작성한 사람과 소유한 사람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스칼렛? 노트 어디에도 작성자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잖아. 그렇다면 왕할아버지는 왜 이 노트를 가지고 미국까지 오신 걸까? 글쎄, 어머니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거의 없어. 평생 고생만 하고 살다 간 분이라고. 할아버지는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거야.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내야 했으니까. 한국인들은 자식을 위해 뭐든지 하잖아. 그분 역시 당신의 딸 셀린 할머니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지.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딸인 자기를 위해 이민을 결정했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먼 나라로 떠나고 싶어 했어. 정말 그런 걸까? 자식 때문에? 혹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노트 때문은 아닐까? 1943년 7월, 이육사는 경주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고향 안동의 원촌 마을로 향한다. 혜원 스님은 만나셨겠지? 이제 서둘러 원촌으로 가야겠어. 지금쯤이면 동생들은 원촌을 떠났겠군. 고향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네. 담아온 공활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리필자손 능진수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육사형은 고향에서 그 바탕을 다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석초. 고향에서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받은 가학이 얼마나 풍부하고 깊은 것인지 세상으로 나와 일본과 중국, 서양 학문을 접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네. 한참 후에야 말일세. 맞아. 아내를 품어주던 곳도 고향이었어. 당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잡혀갔다 오셨는지 아세요? 고초를 당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원촌리, 당신 고향 마을,
거기서 몇 해 동안 살면서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 땅이 당신을 키웠고 당신이 그리 살도록 만든 곳이라는 것을. 그래, 맞아. 나를 키운 건 이 땅이었어. 하지만 때론 그 의기가 지나쳐 당신을 힘들게 했구려. 시대의 불운이 이 땅을, 우리를 더 아프게 한 것 같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배워온 것이 3살 때부터 버릇이었나이다. 그렇다고 이 버릇을 80까지 지킨다고는 아예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래 내 동리란 곳은 겨우 한 100여 호나 될락말락한 곳. 모두가 내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이 땅에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무서운 규모가 우리들을 키워주었습니다. 계절의 오행, 264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이육사는 아내 안희량에게 냉담했던 사건을 떠올린다. 1934년 6월 군사간부학교 검거령으로 옥살이를 한 후 석방된 이육사는 처남 안병철의 변절에 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동지, 자네 처남이 잡혀갔네. 처남이? 확실한가? 내 처남이라고? 자네 처남 안병철은 정치군사간부학교 1기생 동기가 아닌가. 처남이 자수한 뒤 1기생들이 연이어 잡혀갔다고 하네. 처남이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네. 내 처가야말로. 고문의 장사 있는가. 못 이겨 자백한 것이라네. 그래도 어찌. 난 용납할 수 없네. 처남, 어떻게 그럴 수가. 이제 처남 자네와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오셨어요, 여보? 어머님, 저 원록입니다. 원기영님, 저 들어왔어요. 그래. 원록이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저녁상 차릴게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곧. 어머님, 형님, 얼굴 뵙고 바로 나가야 합니다. 문안 인사 드리려고 잠깐 들른 겁니다. 들어왔으니 됐다. 그래도 밥도 먹고 자고 가거라. 그래요, 원로가. 어머님 말씀 따라야지. 하던 일이 남았습니다. 속히 마무리해야 이번호 잡지에 실을 수 있습니다. 무슨 글을 그리 밤을 새우며 쓰는 게야. 잠은 자면서 해야지. 건강을 챙기는 게. 그러면 저녁이라도 들고 가게. 재수 씨가 밥상을 저리 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간단히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원로가. 아우, 이보게, 아우. 그 충격을 아직도 떨쳐내기 어렵나 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처남이라 더 그런 것 아니겠냐. 그게 다 이 시대 탓이건만. 원록이 사돈어른께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재수 씨에게도 저리 냉담하니. 그러게 말이다. 새아기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더러운 혈통을 가진 자를 가족으로 둔 딸과는 함께 살 수 없어 데려가라는 편지를 보냈으니 새아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예, 아가야. 시간이 약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재수 씨, 원록이 저 사람이 워낙 강인한 성격이라
힘드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래, 차라리 그냥 울거라. 네 속도 어디 성하겠느냐? 꾹꾹 눌러 참지만 말고 때론 그렇게라도 쏟아내야지. 지독한 녀석.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째야. 할머니, 큰일 났어요. 숙모님이. 아유, 무슨 일이냐, 은선아? 할머니, 숙모님이 둘째 숙모가 막 토하고 그래요. 빨리빨리요. 숙모 얼굴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아유, 설마 애미가 어쩌나 이를 어째?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뭘 먹은 거냐? 어머니, 저 장독대. 아유, 저 간장을 들이킨 게야. 아이고. 어서 물. 우선 이 물부터 마셔라. 쌀뜨물 가져오너라. 빨리. 토해내게 해야 해. 할머니. 재수 씨가 용케 잘 버틴다고 그리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 하루 이틀이어야지. 네가 힘든 건 알았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는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생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어머니. 사람이 어떻게 다 원록이처럼 강할 수 있겠느냐. 네 친정 동생 원망하지 마라. 그 모진 고문 이겨낼 자가 어디 흔하겠니? 그저 나라 잃은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유, 미안하다. 며느리도 딸인데 이 시어미가 더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쩌겠느냐. 다 지나간다. 참고 살다 보면 다 지나갈 거야. 어머니. 예, 아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글쓰기가 도움이 되기도 한단다. 글을 한번 배워보겠느냐? 어머니, 그게 마음 아픈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녀자들의 글쓰기는 마음 다스리기 수양이나 다름없다. 쓰다 보면 마음이 제 갈 길을 찾아간단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원록이 책을 즐기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배워두면 장차 부부 사이에도 이로움이 있을 것이야. 어머니, 그럼 저는 배울래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세요. 서방님이 어떤 글을 쓰시든지 저도 보고 싶어요. 제 속에 담긴 하고픈 말도 끄집어내어 글로 풀어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요. 어머니, 저 글 배워보렵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신석초, 홍진우, 안희량, 한수림, 스칼렛, 박선영, 에리킴, 홍진우, 이원기, 방성준, 남동지, 김기철, 여조카, 홍수정, 육사어머니 허길, 손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이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7번째 이야기 노랑나비도 오잡는 무덤 위에 있기만 풀으리라.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7번째 이야기 노랑나비도 오잡는 무덤 위에 있기만 풀으리라. 1943년 7월 고향 안동 원촌. 뒤늦게 고향 마을에 당도한 육사는 어머님과 형님의 산소를 찾아와 인사드린다. 어머님, 형님, 저 원록이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우들과 함께 인사드리지 못해 더 송구하고요. 어머님도 형님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원경님, 형님이 못난 아우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숙부님, 원기입니다. 활군이 옥살이하는 정황을 탐문해보니 고통이 보통이 아니고 감방에서 병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그 위독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니 이 외놈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작년 늦여름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저는 죽음까지 각오한 결연한 마음으로 요양을 위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모친상을 치르고 돌아오자마자 원기 형님마저 세상을 떠나시더니 이따위 세상에서는 비록 부처가 살아있다 해도 막다른 길에서 통곡할 뿐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니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이 이처럼 고통스럽습니까? 뉘이라서 날카로운 쟁기로 이 황무지를 갈아엎으리오. 어머님이 육형제의 피고름을 의연하게 받아내셨듯이 형님이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나신 나라 찾는 일, 원촌의 지기가 제게 물려준 것을 헛되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형님. (1943년 7월) 안동 원촌. 육사가 어머님과 형님의 산소에 절을 올리고 퇴계 묘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님. 선생은 누구신데 내게 인사를 하시오? 보아하니 멀끔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외진 산골까지? 예. 고향에 들른 김에 퇴계 할아버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퇴계 후손이구먼. 네, 눈이 어두워 네 집 양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좋지 않아. 위험해. 하계 부포 마을 사람들이며
다들 독립운동이니 뭐니 하는 일에 우두머리라고. 여기 퇴계 묘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감시를 하고 있다오. 네, 여기까지 왔으니 인사만 드리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알고 있구먼. 젊은 양반, 위험해. 그러니 어여가. 이제는 여기 오지 말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오라고. 향산 선생의 순국으로 고향 일대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체포와 투옥으로 마을이 황폐해져 가지만 매화나무는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른 봄에 홀로 피어나 고고한 향기를 전해주겠지.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지. 육사의 형제들이 이미 다녀갔다고 해서 더 확신했지. 다들 이 육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말이야.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한 건 역시 잘했어. 퇴계의 가르침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 여기까지 왔으면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이곳의 예법이긴 하지. 어이, 거기 앞에 계신 분. 아니, 누가 이렇게 크게 나를 부르는 거지? 거기! 잠깐 멈춰보시오. 이거 참 난처하네. 고향말 어귀에서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아, 네. 누구신지요? 이보게, 나 모르겠나? 예? 자네가 보문의숙에서 공부하다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문의숙? 할아버지가 세운 곳에서 거기서 나랑 같이 공부했다고요? 같이 공부했다기보다는 지게 메고 지나가다 자네들을 쳐다보고는 했지. 동기생은 아니고 이웃마을 하구도 아닌데. 까마득한 옛일이지. 생각 안 나나 보지. 자네 형님이랑 동생들하고 저 강에서 몇 감을 때 내가 자네 책 보따리 한번 슬쩍 한 적도 있는데. 그 일은 기억이 나는 듯한데. 오랜만이네. 통 고향을 안 온다던데. 그게 마음처럼 오기는 쉽지 않더군. 도시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신문 기자라던데. 자네 형제들 참말 대단해. 뭐 하기는 되게 우선인 원촌 육형제야 뭐 말해 뭐해. 말을 길게 이어갈 필요 없어. 이제 가자. 그럼 난 이만 가야겠네. 신학문과 근대사회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한 엘리트 청년. 둥그런 얼굴과 반듯한 이마, 사려 깊은 눈을 가진 깔끔한 멋쟁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글을 검처럼 총을 글처럼 쓰는 문인이자 무인의 기질을 지닌 독립투사. 십수년을 돌아 결국 이렇게 대면하는 날이 오는군. 부모님과 형님 소식은 들어 알고 있네. 연이어 상을 당했더군. 그러하네. 나는 볼 일이 있어. 이만 가야겠네. 조상 할아버지께서는 특히 매화를 아끼셨다지. 퇴계 선생이 몇백 년 후에 자손들 마음까지 수시로 지배하시니 참 놀라운 일이야. 이전은 그건 정신적 유산 같은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하네만. 그래서 자네 집안 사람들이 다들 대단한가 보네. 자네는 어떤가?
자네도 향산 선생처럼 일제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나? 이자가 지금 나를 떠보고 있다. 퇴계의 후손이든 아니든 퇴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옳은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겠지. 그건 그저 꿈이야. 가능성 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이야. 내선일체 황국 신민이라고. 나는 조선 사람이네. 시간이 지나도 나는 퇴계 할아버님 후손이고 조선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자네는 더 고통스럽고 더 위험해질 거야. 때려눕히는 자는 힘이 세지만 일어서는 자는 그보다 더 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 또한 그 길 위에 있고 또한 계속해서 옳은 길을 따라 나갈 것이네. 옳은 길.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데? 의병의 기계를 물려받아 싸우면 그게 옳은 길인가? 자네 같은 개화 지식인이랑 뭐가 다른가? 조선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네. 그 변화는 우리가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지. 그렇겠지. 시는 밥이 되는가, 글이 표수를 주던가. 할 일 없이 분 만들고 있다가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자들이잖아. 맞네. 자네 말이 틀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네. 그리 당장은 밥도 벼슬도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는 있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먼저 살아남아야 해. 조선인의 허울을 제일 먼저 벗어던진 이들이 그 사람들이지. 내겐 멀리 있는 조국 독립이니 민족 해방이니 하는 것들보다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더 급해. 수만 호 빛을 해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로운데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온 소금이 절여 바람 불고 눈볼에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대 강물이 흐르뇨.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맘에 들리라. 수만 호 빛을 해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자야곡 이육사 시 1941년 4월 문장. (1943년 7월) 밤 고향 마을 원촌.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꿈에 나타난다. 아니야.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분노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난 1895년 안동에서는 예안의병이 일어났고 1907년 이육사가 3살 되던 해 고향 마을 인근의 퇴계 종택에 불이 났다. 어서 피해야 하오 부인! 위험하오! 아이들부터 얼룩이는 없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외놈들의 짓이요. 가보년부터 의병들이 계속 일어나니. 아예 의병의 기운을 밟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불이야, 불, 아니 불. 꿈이었네. 기억조차 희미한 옛일이가 이토록 생생하더니. 낮에 만났던 그자 때문이겠지. 조선에서 윗대가리가 누구든 우리 같은 이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주인이 누가 되어도 매 한 가지야. 우리 사는 거 똑같아. 밥그릇 싸움도 여전하고. 자네 비아냥거리는 말투며 나를 쏘아보는 눈빛이며 무엇보다 품고 있는 사상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 퇴계 묘소를 찾아온 게 아니군. 누군가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나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나왔네.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 자네를 연행해야겠다는 말이네. 뭐? 그동안 줄곧 나의 뒤를 쫓으며 밀정을 보내니가 자네였군. 사람들은 나를 나카무라라고 부르지. 뭐 물론 더러는 김한봉이라고도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인도하는 탄탄대로에 자네 전 생애를 걸고 있으니 기쁜가? 나는 식민지의 아들로서 식민 모국의 심히 불쾌함을 갖고 있었네. 사실이야. 그래서 대동아 공영이라는 대세에 순응하며 내선 일체의 희망을 걸고 살고 있네. 그래서 자네는 1등 시민이 되었는가? 私は天皇の臣民だ.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고 김한봉의 이름으로도 신민이 못 될 것은 아니나 나는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내 이름을 바꾸었지.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이원기, 방성준, 김한봉, 김기철, 노파, 박선영, 육사 아버지 이가우, 홍진우, 육사 어머니 허긴, 손선영, 동네 주민 한수림,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이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8번째 이야기,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8번째 이야기.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1943년 7월) 안동 원촌. 고향 마을에 온 육사에게 연락원이 급히 찾아온다. 선생님, 이 선생님, 손혜원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따라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원촌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선인을 매수해 두었더군요. 네?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경성에서도 도와주셨는데 선동직께 또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퇴계 선생 묘지기 할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낮에 묘소에서 배웠던 어르신이었군요. 네, 김한봉이란 자를 만나 이야기도 나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도 보셨군요. 그 사람 김한봉이란 자는 일본 총독부 소속의... 네, 그 사람 밀정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경성에서 근무하는 거물이 되었고요. 뭐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작은 순사에게 현지 정보를 파는 일부터 시작했고요. 그 자가요? 네, 그렇게 한낱 조선인 정보원에서 순사부, 순사를 거쳐 안동에서 대구로 그리고 경성으로 올라가선 경부까지 되었답니다. 실명이 김한봉 맞습니까? 창씨 개명한 이름은요? 그게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한 이름 중에 우선 일본에서 제일 흔한 나카무라라는 성씨를 찾아봤는데 김한봉의 신상과 일치하는 나카무라는 없었어요. 아마 조선 총독부 경무국 일본 조직 내 문서에 명시된 일본 이름은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스파이 일을 하자면 아마 실명보다는 가명을 사용할 테니까요. 그럼 창씨 개명으로 바꾼 공식적인 이름 외에도 밀정으로 활동하며 수시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겁니다. 연락원과 함께 고향집을 급히 빠져나온 육사는 이원영의 비밀 아지트로 온다. 이보게 육사. 예. 누추하지만 여기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겠네. 아니, 원영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고향에 오면 찾아오는 내 기도처네. 보면 짐작했겠지만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네. 저 십자가와 예수상 때문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고. 아마도 귀신 붙은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라 모르실 수 있지만 흉가나 다름없거든요. 외양은 폐가나 다름없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날이 새거든 바로 떠나게. 나는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갈 거네. 최근에 여길 샅샅이 훑고 다니는 이가 있었어요. 육사 선생님 집 동정을 살피는 자들은 물론이고요. 제가 고향을 다녀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곳에 퇴계 묘소가 있으니까요. 저들이 더욱 날뛰는 이유가 퇴계 선생님 영향이었군요. 맞네. 유림의 구심점인 종가의 사회적 위치를 의식하는 거지. 자네 퇴계 종택이 일제 탄압으로 불탄 날을 아는가? 그때는 자네가 너무 어렸으니 기억에는 없겠구만. 어리긴 했었지만 종택 방화로 의병의 항쟁 의지를 꺾어놓으려 했던 일,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의도는 빗나갔지. 향산 2만도의 예한 의병 봉기를 효시로 안동의 항일 투쟁은 들불처럼 번져갔어. 투쟁 양상이 활화산이 되어 퍼져나갔었지. 그나저나 형님께서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만세운동 이후부터 쭉 위험했네.
1939년부터는 신사참배 거부로 꾸준히 위험한 중이고. 창씨 개명을 반대하고 교인들의 민족사상 고취에 진력하는 등 형님도 항일운동 하시다가 벌써 몇 차례 검석되어 투옥되셨잖아요. 밖에 적이 무섭지는 않네. 다만 우리 민족이 저들의 간계로 점점 사분오열되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형님 말이 맞습니다. 조선인 우리 동포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죠. 하지만 일경의 개가 된 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정부를 물어다 주려 더 날뛰는 자들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김한봉이라는 자는 그들의 우두머리일 겁니다. 맞네, 그 작자. 이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그저가 한 번씩 자네 형제들이 다녀갔는지 묻고 다닌다 들었네. 다수의 문인들이, 그것도 문단의 대표급 인물들이 일본의 승리를 확신하며 청년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서는 판국에 자네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네. 곧 동이 틀 겁니다. 이제는 떠나셔야 합니다. 자, 형님, 이건 성경책 아닌가요? 맞네. 지난번 경성에서 만났을 때 자네가 틈틈이 중국어 성경을 본다고 했지. 아,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게. 엘리트 지식 청년의 순전한 학구열이 아니겠나? 어? 고맙습니다, 형님. 육사, 이름과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은 힘들다네. 하지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 나는 그렇다네. 네, 원영 형님. 윗대 욕을 보이고 아랫대 절망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조국의 운명이 순탄치 않은데 나의 운명만 순탄하길 바라는 건 모순이죠. 친밀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네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같이 하시길 기도하겠네. 이제 다시 경성으로 올라간다. 내가 부여받은 임무, 무기 반입의 통로를 열고 군자금을 모아 전달하고 경북 일대 조직을 거점과 연결하는 일은 끝이 났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을 망라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제 경성에서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좌우 해외 세력을 결집하는 일에 전념하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노정기, 이육사 시 1937년 12월 동인지 자오선. 이육사가 고향 마을을 떠나간 다음 날 아침 원촌 큰 집에 순사들이 들이닥친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기! 동구 밖에 순사들이 오고 있어요! 당황할 것 없다. 하던 대로 하거라. 솥에 물 끓이고 있으니 부엌 아궁이에 불 꺼지지 않게 하고. 네, 어머님.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머니, 그건
지난번 제사상에 올린 제문이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독립운동하던 분이 쓰신 거고, 잘은 몰라도 그 내용에 혹 뭐가 있을지. 어머니, 아무래도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래, 할 수 없어. 이글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되지. 태워야 해.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여운형 선생이 쓴 제문이 다 버렸구나. 형제들이 쓴 글도. 내가 이 제문을 지키지 못했어. 참으로 면목이 없네. 이 집에 다녀간이들이 많다 들었는데 다들 어디 가셨나? 조용하니 더 이상한데. 그게... 제삿집에 사람이 오고 9일이 끝났으니 돌아갔소. 뭐가 그리 이상하오? 본인이 이 집 맏며느리인가 보네.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하나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드나드는 게 문제지. 형제들이 모두 펜대 잡는 불량선인이다. 문서는 물론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샅샅이 살펴봐.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카무라 경부. 알았다. 벌써 달아났겠지. 아직까지 머물러 있을 리가 없자는가. 지킨다고 사람을 여럿 풀어놓았는데 간밤에 이미 마을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고향에서 내가 한 발 물러나주지.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지만 어린 시절 얽힌 인연도 있고. 이 육사 다시 만나게 되면 물러나지 않는다. 내 일을 할 것이다. 대일본 제국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사로서의 내 임무를 수행할 것이란 말이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이원영, 홍진우, 김한봉, 김기철, 열라번, 손선영, 순사, 방성준, 여조카, 홍수정, 큰영수, 한수림,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이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9번째 이야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19번째 이야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은
할머니의 유품 속 노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계속 의문을 가진다. 엄마, 왕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한국 이름 말이야. 글쎄. 그러고 보니 여지껏 이름을 모르고 있었네. 아빤 에리킴, 엄만 세네라정. 셀린 할머니는? 왕할아버지는? 셀린 어머니 한국 이름은 혜선이야. 김혜선. 할아버지 이름은 프레드릭 김인데. 아니, 한국 이름. 아빠 몰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들어본 적 없어. 미안. 내 할아버지 이름부터 알아봐야겠구나. 나라를 잃어버려서 글도 말도 못 쓰게 했다는데 그래서 미국인으로 살고 싶어 하셨나? 아니야. 할머니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어. 혜선이라는 이름을 어디서든 말씀하셨어. 나 역시 그렇고. 맞아. 셀린 어머니는 공적인 일을 제외하곤 한국어만 사용하셨어. 그래서 할머니 덕에 우리도 너도 한국어가 유창한 거야. 할머니는 육사 시인을 그리고 시인의 시를 사랑했어. 그런 딸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왕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분이셨어? 한국 이름도 알 수 없다니. 맞다. 일본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어. 일본이 강제로 그들식의 이름을 짓게 했으니까. 그렇겠네. 그분은 한국, 일본, 미국 이름까지 가진 분이네. 뭐 하기야 요즘엔 편의상 여러 이름을 쓰기도 하잖아. 하지만 그 시대에 그건 슬픈 일이기도 해.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만큼 힘든 시간을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알고 보니 시인 이육사도 이름이 정말 많아. 이원삼, 이월록, 이활, 이육사. 우리도 처음엔 이육사 시인이 독립운동가인 건 몰랐잖아. 이육사란 이름의 유래를 알기 전에는 말이야. 시인이기 전에 독립투사였다는 사실. 그렇긴 한데 정작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을 알 수 있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 그래도 잘 살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노트의 작성자의 개인적인 기호나 습관 또는 특정 용어를 사용한 게 있는지 찬찬히 살펴봐. 그래.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글씨의 특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스칼렛? 그럴까? 잘 모르겠어. 건조해.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기록했고 이따금 아주 짧게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 놓긴 했지만 근데 읽다 보니 시인의 고향 원촌에서의 기록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겠어. 고향 원촌에서 어머님과 형님의 묘소에 인사드린 이육사는 경성으로 돌아온다. 어쩐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가뜩이나 경성역 총기 사건으로 잔뜩 독이 올라 있을 텐데 딱 맞춰 나타난 꼴이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쩌면 그놈들이 벌써 다녀갔는지도 모르지. 차라리 지난번처럼 한밤중에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 그 전에 오랜만에 석초를 만나 경성 이야기나 나눠봐야지. 그래도 집 근처까지 왔는데 멀리서나마 우리 옥비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자. 저 사람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바느질만 하고 있네.
꽃! 빨간 꽃! 봉선화란다. 우리 옥비가 빨간 봉선화 꽃잎을 만났네. 봉성화? 자, 봉선화. 봉선화 예쁜 꽃잎을 따서. 옥비야, 엄마가 이쁘게 해줄게. 아가씨처럼. 엄마, 봉선아. 이쁘게. 옥비 이쁘게. 미안하다, 봉선아야. 오늘은 우리 옥비 손톱에 빨간 꽃을 피우렴. 자, 옥비야, 이렇게 손톱 위에 꽃잎을 얹고. 응? 이렇게? 엄마도 손톱 빨간 꽃. 자, 됐다. 이쁘다. 이쁘지? 물들면 더 예쁘단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누가 오래 있나 해보자. 봉선화 꽃잎 떨어지면 지는 거야. 자, 움직이지 말고. 다행이야. 아이고, 잘 노네. 볼은 빨개서는. 옥비야,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널 보고도 안을 수가 없구나. 꽃이 만발할 화단도, 사랑하는 나의 은하수도 잃어버렸지만 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슬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단다. 너는 마음껏 별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란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서론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 안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시. 1936년 12월 풍림. (1943년 8월의) 어느 밤, 경성 동대문 주변에서 이육사가 문인 이종각과 신석초를 만난다. 이 좋은데. 맞아. 아이고, 어서 같이 빨리. 아이, 종각, 석초, 잘들 지냈는가? 아니, 누구? 육사 형님. 형님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석초 형님이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마주쳐도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다 해도 자네들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 변장을 좀 한 것이네. 우리의 은신처를 따로 마련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거리에서 만났다간 영락없이 검문당했을 테니까요. 아, 그러니 사랑방으로 숨어들 수밖에. 응? 육사형을 마지막으로 본 게 답설했던 새해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지셨으니. 참으로 묘해. 시를 내려놓았다 생각했는데 자네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시인으로 돌아오네. 세 줄을 떠올리면 시를 노래하는 내 맘이 다시 부끄러워지고. 그러니 육사형은 천상 시인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제구시를 했다면 마음껏 시를 쓰셨겠죠. 아, 그랬을까? 아유, 당연하죠. 아니, 육사 형님은 평론도 기사도 쓰고 영화 대본 희곡도 쓰면서 하여튼 글쟁이로 사는 예술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종가가와 같은 생각입니다. 육사 형님은 아무리 부정해도
몸에 배인 선비랄까 군자의 향이 느껴집니다. 비행기 그만 태우고 이제 그만들 하게. 어지러워. 육사 형님, 만취해서 없는 듯 구석에서 잠들기 전에 가보셔야죠. 종각의 자네는 얼마나 마셨다고 이렇게 맥을 못 추나? 야, 대조 형님이라 그런지 주량만은 여전하십니다. 그렇게 마셔도 취하질 않으시니. 응? 취하려 해도 이 시대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네. 자꾸 깨워. 눈물 섞어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 그 말은 그 육사 형님의 시 연보에 나오는 시구가 아닙니까? 이 시어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군요. 그런데 그 가방은 뭐요? 이거 우리 옥비 옷. 여기 오는 길에 샀지. 아니 그럼 형수님에게 줄 선물은 없습니까? 그걸 깜빡했네. 이거 어쩌나.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육사형이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큰 선물일 겁니다. 참. 설마 이 시간에도 집안을 기웃거리는 녀석들이 있지는 않겠지? 형님 집 앞에서 형님 오길 기다리고 있는 놈? 그 순사 꼬붕들. 동포가 적과 동지로 찢어져 우리끼리 싸우는 꼴이 참 슬프네. 저들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인데. 육사형, 우리 언제 또 만나게 될까요? 걱정 말게. 떠났다가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지 않나. 다시 경성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도 우리 함께 별을 보고 시를 읊는 시회를 열어야죠. 빠진 게 있는데. 예? 빠졌다고요? 벗들과 시, 별과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나? 역시. 1943년 8월 경성 명륜동. 안일양과 아랫동서가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형님, 이건 말리화 차예요. 아주버님이 작년에 발표하신 수필에 이게 등장한다고. 원주 아주버님이 구해주었나 보네. 네, 제가 졸랐습니다. 자네가? 아주버님 글을 읽다 보니 그 맛이며 향이며 궁금해서요. 형님은 아직 그 글 못 보셨죠? 원주 아주버님이야 기자로 편집국에 있으니. 그럼 제가 그 잡지 금방 가지고 올게요. 그래 주겠는가? 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중국산의 만리양차가 조금 생겨서 다려서 맛을 보았더니 그것은 20년 전 북경 생활에서 맛보던 그 맛이 그냥 남아있지 않는가. 그것은 강남의 생활에서 얻은 잊지 못할 기억이 일시에 이 만리와의 향내를 통하여 그 시에 재생되는 것이 아닐는지. 나는 지금 가을에도 단풍 들지 않은 고란 이파리를 바라보며 만리향차를 마시면서 강남의 봄을 그려본다. 고란, 이육사 수필, 1942년 12월 1일 매일신보 사진순보. 형님, 아주버님이 이 만리화 차를 많이 마셨나 봐요. 향내가 참 좋긴 한데요. 그러네. 좋아.
참으로 은은한 향이구나. 20년 전 북경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맛이었군요. 향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저도 좀 넣어주시죠, 재수 씨. 어머, 원로 가주버님. 이 아버지, 어떻게?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안희량, 한수림, 이옥비, 손선영, 신석초, 홍진우, 이종각, 방성준, 스칼렛, 박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20번째 이야기 내 가을은 다 지나가고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20번째 이야기 내 가을은 다 지나가고. (2023년) 미국. 스칼렛과 가족들은 이육사의 고향 원촌 마을에 대한 기록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해낸다. 그래, 시인의 고향 원촌에서의 기록은 느낌이 좀 달라. 기록한 사람은 시인의 고향 마을에서 이육사와 마주친 게 틀림없는데 이 기록은 일본 정부 밑에서 일본에 협력한 자, 아니한 자를 가리고 협력한 자 중에서도 진정으로 협력한 자, 어쩔 수 없어서 도운 자를 가린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이다. 엄마, 이건 지금까지의 기록과는 다른 표현이야. 여기 날짜도 없고. 여길 봐. 이 기록 아래에 표기된 게 있는데 이건 뭐지? 응? 뭔데? 어디 보자. 이거는 한자 같은데? 아빠, 우선 이 한자들을 검색해 볼게. 여기. 응? 이 한자는 이런 글자네. 중촌 금한봉. 근데 중촌과 금한봉을 검색해봐도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아. 이육사의 고향이 원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중촌이면 이웃 마을쯤 되지 않을까? 어허, 중촌이 이웃 마을이라면 금한봉은 그 마을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 아닐까? 무슨 산보다 작은 그런 봉우리 말이야. 어? 아이, 설마 암호나 보물지도 같은 건 아니겠지? 아니면 중요한 접선 장소였을 수도 있어. 다시 하나씩 검색해 볼게. 중촌. 엄마, 아빠. 응? 중촌이 나카무라?
뭐라고? 나카무라? 그건 일본 이름 아니야? 아빠. 나카무라는 흔한 일본 성씨 중 하나라는데? 마을 이름이 아니었어. 중초는 사람 이름이었던 거야. (1943년 9월) 경성 카페의 한 테이블에서 조선 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원들이 일본 순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 육사는 안동에서 유명한 퇴계 집안의 자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의 동생 이원조 역시 왕족인 이관용의 딸과 혼인한 인텔리 청년입니다. 온 집안이 그렇다면은 이 육사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이면서 진보적인 혁명가일 수밖에 없겠구만. 스스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냉소와 지성적 권능을 함양한 근대적 댄디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산문에서 드러나는 미래주의적 시각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소. 더구나 우리의 정보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도의 은유와 상징을 고사하고 있소이다. 이 육사와 같은 이는 전향 자체를 곧 죽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라 어떤 회유도 무용할 거예요. 그 회유는 해보시고 하는 소리요? 강한 것이 깨지고 부러지기도 쉬운 법이요. 조선문인협회 문인들과 일본인 순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카페에 이 육사의 지인인 신석초가 들어온다. 어서. 잠깐만요. 왜? 무슨 일입니까, 마담? 신 선생님, 소리 낮추세요. 지금 저 한쪽 룸 분위기가 좀 수상해요. 아니, 도대체 분위기가 어떻길래? 수상하다뇨. 카페에서 차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겠죠. 아이고, 꼭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지요. 평소에 자주 오시던 분들도 아니고 그들 중엔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초리로 카페 사람들을 하나씩 훑어보는 자도 있었어요. 사복 차림의 순사들인가? 나가던 손님 한 분이 슬쩍 일러주더라고요. 일본인들과 같이 일하는 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또 육사의 시를? 신 선생님이 오신 걸 알면 당장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못 본 척 할게요. 일본의 정보망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다니. 아이고, 뭐 하세요? 어서 나가세요, 빨리요. 길 좀 물어봅시다. 얼른 지나갈게요. 육사양의 행방을 쫓고 있어. 설마 꼬리가 잡힌 건 아니겠지? 그날 내가 육사양과 만난 일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으니 괜찮을 거야. 여기 보시오. 이 구절. 여기서 기다리는 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불어난 사상이나 의도들이 작품마다 드러나고 있어. 비밀 공작 지령을 받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그 불안과 허무함을 드러내는 건 사실입니다. 봉황을 타고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시를 벗어나 중국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려는 이 육사 본인의 심정이겠지. 지나갑니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마님. 자, 여기요. 문인들과의 교류도 이젠 한심할 수 없게 되었군. 검열과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야겠어. 그렇다면 육사형이 위험해. 육사형에게 알려야 한다. 경성은 지금 너무 위험해. (1943년 9월) 육사는 연락원과의 접선을 위해 경성의 번화가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만나기로 한 장소도 여기가 분명한데. 괜히 불순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닐 생각은 터럭만치도 하지 말거라. 염려 마세요, 어머니. 그 민족인이 독립인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갖고 집안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응. 그런 짓은 국가의 불충이고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거야. 네가 나서지 않아도 그 세상 일은 말이요 다 돌고 돌아가게 되는 거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좀 그만하세요, 좀. 이놈. 마음 단단히 먹고 딴 생각 말고 합격 날만 바라보고 공부해. 네 엄니 말처럼만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너는 앞으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저리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또 가셔야 한다고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오. 그리 위험한 일을 도대체 왜 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마음도 선한 줄 내 알겠지만 떠나는 내 마음은 오죽하겠소. 아니, 떠나면 안 되는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오, 부인. 미안하오. 전 예전 당신이 절 멀리 하셨을 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어요. 제 옆에 계시지 않아도 책 보고 글 쓰시면서 일본 경찰들로부터도 멀어지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운명을 피하려 하면 되레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보. 알아요. 네로라 하는 명망 있는 인물들이, 주위 문인들이 하나둘 친일로 돌아서는 와중에도 당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요. 신념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오. 우리의 운명이 꼭 과거에만 매여 있는 건 아니오. 옥비 엄마, 지난날 내가 당신을 모질게 대했던 걸 용서해 주오. 긴 말이 뭐 필요하겠소마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내 운명을 예감했을 때 당신을 처가로 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럼 친정 아버님께 저를 데려가라 편지를 쓰신 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는 옥비가 태어나기 전이었어. 당신 혼자였단 말이지. 처남에게 많이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옥비 아버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리의 상공에는 별이 빛나는 밤이었소. 우리 서울의 가을 하늘 밑에서 울거나 웃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우리는 모두 이 하늘만을 쳐다보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겠소. 그 모든 것이 내 지나간 시절의 자랑이었으니 이제 새삼스레 뉘우칠 바도 없소. 계절의 오행 이육사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선생님. 밤이라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주머니에 쪽지를... 어디 보자. 밝은 달이 원합니다. 아니, 이건 우리 계획이 탄로났단 말. 안 되겠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내야겠어. 꼬리가 밟힌 것일까? 벌써 따라붙는 자가 있다니. 원촌에서 만난 밀정 김한봉? 아니야, 그자는 아니야.
그자라면 이미 고향에서 날 연행해 갔겠지. 나의 행동은 국가와 제국에 대한 충성이다. 일본 제국의 법과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해. 자네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일본 사람이야? 진정 일본인이란 말인가? 그들도 우릴 자신들처럼 내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가? 무슨 수작이야!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자네가 그렇게 일본인이 되고 싶은 거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아직 그 몸에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나는 유식한 말 따윈 모르네. 허튼 수작하지 마. 나를 놓아주게. 적어도 고향 땅에서만은 자네가 내 어린 시절의 동무로 남아주길 바라네. 부탁하네. 적어도 그날의 눈빛은 조선인이었어. 내 벗이었고. 그렇다면 내가 아닌 내가 만난 연락원 동지의 신분이 노출된 건가? 큰일이다. 충칭 임정의 계획도 위험해. 내 가을은 다 지나가고 뒤뜰에 황화 한 포기가 피어 있으니 어느 동무가 술 한 병 들고 오면 그 꽃을 따서 저 술잔에도 흩어주고 나도 한 잔 마셔보겠소. 계절의 오행 이육사 수필 1938년 12월 24일 조선일보.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신석초, 홍진욱, 안희량, 한수림, 김한봉, 김기철, 스칼렛, 박선영, 여문인, 손선영, 남문인, 방성준, 여주인, 홍수정,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면. 효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구자은. 연출 강병규.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21번째 이야기 어느 때나 외로운 넋이었거니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